어린이상 청룡초등학교 5학년 임채범. 위 어린이는 철저한 규칙으로 체온제기 봉사와 길거리 쓰레기 줍기에도 앞장섰으며 한자 급수 시험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는 등 모범이 되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1년 8월 11일 사단법인 기회학습. 기회학숙에서는 설립 당시부터 자원봉사의 기본 정신인 남을 돕는 일을 연구하는 모임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가 발전함으로써 극빈자의 복지 문제는 많이 향상되었지만 차상위 계층 주거 문제 등은 틈새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학숙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 집수리 봉사활동인 하늘지붕 봉사팀과 같은 팀을 꾸렸고 또 캄보디아 희망회복팀을 꾸린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활동에 참여한 몇 분들을 모시고 당시의 여러 가지 추억이나 잊을 수 없는 일들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수 하늘지붕 봉사팀 회장님께서는 봉사팀을 이끌면서 클라이언트 선정 문제라든지 여러 어려움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느낌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저는 집수리 봉사를 처음 참여하게 된 계기는 2006년 하늘 기회학습을 오면서부터 기본기획 과정을 거치면서 2008년도에 집수리를 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기회로 계속 참여하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도배장판, 전기 등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단감동에 있는 장애인 주택을 집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 깊이 탈진 집을 도로에서 떨어지는 그 집을 수리한다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더운 여름에도 정말 힘들게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봉사를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너무 힘들었지만도 보람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깨끗한 환경을 바꿔줌으로써 더 나은 만족하는 고객의 만족을 보면서 더 많은 기쁨을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을 인정받아서 부산시로부터 자원봉사 기념대회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 지금 현재 다시 계속 집수리 봉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코로나 끝나고 나면 계속 집수리 봉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이웃에 모르는 이웃 언니가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제 일을 돌봐주고 밀어주고 낯선 언니인데도 저에게 혼신을 다하고 신경을 써서 저를 돌봐줬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난 뒤에 제가 기회학숙에서 자원봉사자 모집 광고를 보고 제가 이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봉사활동이 있었는데 그때 하늘지붕 봉사단에 참여하게 됐는데 처음으로 갔는데 그 대상자가 너무 처음에는 아주 아프고 힘들어 하던데 그 과정에서 짐도 너무 많고 힘들었는데 같이 봉사자 팀들이 그 짐을 다 날라주고 밖에 내놓고 또 바깥에서 도배 봉사 칠을 하고 풀칠을 하고 그래서 그걸 옮겨다가 다 마무리가 되었을 때 그 대상자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너무 보람을 느꼈기 때문에 다음에도 꼭 참여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참여한 이후로 한 10년 정도 계속 빠지지 않고 또 계속 봉사를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허형기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허형기님께서도 많은 활동들을 하늘지붕 봉사팀과 함께 해왔는데 함께 하시면서 특히 보람이 있었거나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제일 처음 봉사했던 집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집에는 할머니 혼자 살고 계셨는데 할아버지는 좀 이제 사별하셔서 이제 안 계시고 이제 나이 많으신 할머니 혼자서 집에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연세도 많으시고 움직임이 힘드시다 보니까 집 정리도 전혀 안 되시고 좀 저희가 처음 갔을 때 많은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저희가 벽지와 장판과 이제 여러 이제 좀 잔 고장 난 것들, 전등이나 이런 거 수리를 마치 끝날 때 이제 할머니께서 너무 고맙다고 진짜 우시면서 인사를 해줬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처음 참여했던 봉사활동이어서 그런지 아직도 그 장면은 생생히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와 이제 아들 혼자 중학생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셔서 전혀 사회활동을 못 하시고 두 분이서 이제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뭐 챙길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 집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집 수리를 하면서 현관 쪽에 이제 부들장이 거의 무너지는 모습도 보았고 저희가 그 전선도 전혀 정리가 안 돼 있고 좀 위험한 상황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 집을 청소도 하고 도배도 하고 장판도 갈고 하고 나니까 그 아들 학생이 너무 고맙다고 또 인사해줬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곳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하러 가지를 못하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나면은 다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 주러 다시 갈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드러나지 않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잔물결 운동 실천가라고 부릅니다. 오늘 모신 잔물결 운동 실천가 최남수 님도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본보기가 되는 분이신데요. 그동안의 실천 사례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한다고 내려갔는데 날씨가 너무 추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내 옆에 어떤 분이 앉으셨는데 그날따라 엄청 날씨가 추워가지고 너무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구기자 차를 따뜻하게 한 잔 백화점 가서 먹으려고 가지고 가는데 그분이 너무 떨고 계시길래 이거를 이분한테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따뜻한 물을 드렸더니 그분이 한 5분 정도 잡고 있으니까 그 떨던 몸을 하나도 안 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릴 때가 다 돼서 내리려 하니까 그분이 그 물병을 제보고 너무 감사하다면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구기차 차물이니까 그냥 가지고 와서 드시라고 하고 저는 도착지가 다 돼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어느 한 날 또 백화점에 근무를 하며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떡을 팔았습니다. 떡을 파는데 우리는 어떤 고객님이든지 시식이 있기 때문에 그 떡 봉지를 하나씩 드리는데 매일 오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께서 오셔서 매일 하나를 드리니까 너무 맛있고 그렇다고 잘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렸는데 어느 한 날은 그 회사에서 제품이 빨리 도착하지 않아 시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제가 부모님 생각도 나고 해서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5,000원짜리를 제 돈으로 하나 사서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따님이 백화점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약간의 지능이 약간 모자라시는 분이라고 따님이 전화를 하셔서 혹시 아버지께서 떡을 훔쳐 오셨는 줄 알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니라고 저는 혹시 아버지께서 이렇게 배가 고파서 기웃기웃 하시는 줄 알고 제가 그 떡을 하나 사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따님이 우리는 돈도 없는 집도 아니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다니신다고 운동 삼아 다니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백화점에 찾아오셔서 저한테 떡도 많이 사가지고 가시고 선물도 사가지고 오셔서 이것도 참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제 마음을 보여드렸더니 또 이렇게 저한테 감사의 표시를 하시는 분도 계시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동문회 회장이신 배태근님께서도 보이지 않게 많은 일들을 자원해서 봉사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술에 오셔서 하신 봉사활동만 해도 호프데이 준비 활동 도움이라든가 하늘지붕 봉사단 활동이나
조기 청소 활동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 밖에도 어떤 계기로 봉사 활동에 눈을 뜨게 되셨고 그 활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봉사의 지름길에서 첫 번째 제 친구의 얘기를 뺄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는 고등학교 때 둘도 없는 어떤 사이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쫓아다니고 하다가 제 친구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고 또 다리를 잃어버리게 됐던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 친구의 어떤 잃어버린 다리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그 계기가 어떻게 하면 또 그 계기로 이 친구의 어떤 설 수 있는 제 2에서 어떤 삶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저도 고민을 했고 그에 따르는 친구의 어떤 미소를 또 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 친구가 생활할 수 있는 역할을 옆에서 계속 지원을 하게 된 게 제 어떤 봉사의 첫 번째 지름길이었습니다. 그 이후 기회의 학수이라 하는 단체를 또 6개월간 과정을 39기로 마치고 지금은 동문회장을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1년에 주기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길, 또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에 또 여러 가지 또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실천을 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역 활동, 또 마스크 배부 이런 것들도 부산 시내에 나가서 또 했고 또 대학교 갈 돈이 없어서 야학을 하고 있었던 그 친구를 또 설득을 해서 울산의 모 대학 또 4학년까지 또 졸업을 시켰는데 그거는 제가 말없는 어떤 봉사에 대한 어떤 실천을 한번 꽃을 피우고 싶어서 재작년에 졸업을 또 한 학생을 또 시켜서 지금 훌륭한 사회인으로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뿌듯함을 참 많이 느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또 단체에서도 그걸 하겠지만 코로나 현 시대에서 어떤 단체는 점심을 해 줄 수 없는 학교를 못 가니까 점심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월, 수, 금 일주일에 3일간 계속 점심 지원을 약 한 달 동안 또 한 적도 있고 이 조그만 어떤 내 스스로의 어떤 봉사가 이 사회에 잔잔한 어떤 감동을 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봉사라는 게 참 소중하고 또한 기회 학숙에서도 배워왔던 6개월 동안 배워왔던 그 과정들이 지금은 제 몸소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가 바로 봉사의 실천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 중에 탈북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접목이 될 수 있는 어떤 뒷배경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하고자 청소년들이 향후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이 된다고 하면 이 훌륭한 어떤 남북 통일의 어떤 자원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그 청소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고민, 즉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그 세 가지의 어떤 봉사 실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주변에도 많은 도움을 제가 직접 나서서 요청도 하고 그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삶은 아니지만 부족함이 없을 만큼이라도 제가 적극적으로 주변에 호소를 해서 지금 많은 단체들이 탈북 청소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에 적극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안한 어떤 봉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친구들을 지금 현재 많은 지원을 여러 단체와 더불어 저도 도우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1975년 폴포트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명분 아래 킬링 필드라 불리는 대학살이 자행되었던 암울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다. 전쟁이 끝나고
2017년 지금의 캄보디아는 국토는 넓고 전 국민의 절반이 20대 이하인 나라가 되었다. 하루 1불 이하로 연명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발전을 향해서 희망은 넘쳐나고 있는 곳이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부터는 캄보디아 희망회복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3년간 1년에 2번씩 총 23차례에 걸쳐서 캄보디아 희망회복 운동에 우리는 참여해 왔습니다. 집 짓기, 대안학교 지원하기, 자전거 보내기, 안경 보내기, 정수기 지원 사업, 화장실 지어주기, 수상가옥에 발동선 보내기 등 다양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도 도와줄 사람들이 많은데 왜 거기까지 가서 하느냐는 비아냥거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와 인사이트 트립과 같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고 해외 봉사는 지역 봉사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국제 교류의 문제로 확장을 할 수도 있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나아가서는 인재 교류, 수출, 수입 등의 문제로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함께 참여하셨던 최정자님을 모시고 그때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학술에서 기본기를 졸업할 시점에 이제 캄보디아 봉사단을 이제 출발한다고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형편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 이야기거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가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과 친지와 이웃, 주변 이웃에다가 이런 일로 봉사를 가게 되는데 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갈 수 있도록 돈을, 형제가 하고 주변에서 돈을 모아주고 또 캄보디아 가서 봉사하는데 도움 내라고 돈도 보태주면서 갔다 오면 좋겠다. 그래서 뜻을 세우니까 이게 일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별 부담 없이 그냥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착을 해보니 두 팀이 있었는데 저는 캄보디아 대안학교 지원팀에 합류하였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차 타고 10분, 20분만 나가면은 오지 같은 그런 마을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기 때는 뭐 물도 구할 수 없고 생활이 아주 힘든 곳이 많았습니다.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마을에는 공용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그 마을에는 저희가 화장실을 하나 지어줌으로써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좀 편하게 화장실을 갈 수 있었고, 대안학교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 전부 하고 있는 봉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선생님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학용품과 뭐 프린트기를 가져와서 지원도 해줬고, 매번 갈 때마다 방문해서 필요한 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빈부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만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토바이는커녕 자전거도 없는 집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 학소에서는 그걸 감안해서 자전거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하나만 있으면 이제 뭐 시내 나가서 물건 사오기도 편하고 뭐 아이들이 등하교하기도 아주 편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수상 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배를 보내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상 가옥에 살면서 낚시로 이제 낚시로 돈을 벌어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배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배를 타서 그냥 일하는 식으로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힘든 가정집에 배를 기증함으로써 그 가정은 이제 좀 더 이제 부유해지고 좀 생활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가면은 아이들의 눈빛이 너무 또망또망하고 좀 아주 순수해 보이는 눈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갔을 때도 아이들의 눈이 너무 순수하고 너무 이뻐서 거기에 캄보디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는 워낙 물을 제대로 못 먹거나 뭐 음식을 못 먹어서 죽는 아이들이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봉사활동하러 가지를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나면은 도움 주러 다시 갈 것입니다. 김인수님께서는 학숙에 오셔서 수많은 봉사활동에 앞장서 오셨는데요. 하늘지붕 봉사활동이나 캄보디아 활동에서도 적극성을 보여왔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활동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잔물결 활동 실천가이신데요. 자원봉사자로서의 보람이나 느낀 점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회학숙을 만나면서 제가 체계적으로 봉사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회학숙에서는 이제 하늘지붕 봉사며 아니면 국내 봉사보다는 해외 봉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기회가 제공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제가 이렇게 기회학숙에서 해외 봉사를 꾸준하게 몇 년간 계속 하고 계셨던 그 기간에 제가 이제 같이 이제 합류해서 캄보디아라는 그 나라에 이제 그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자매하고 있는 학교에 결연되어 있는 그 학교를 찾아서 방문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학습하고 이제 우리 한글도 우리 전달하고 이제 재밌게 뭐 풍선놀이라든지 이렇게 그 수업을 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서 이제 그 보조교사를 하고 있는 그 아이가 있었는데 우리 한국 나이로는 10살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집에 이제 열악하다고 해서 이제 그 집을 이제 지붕 봉사 뭐 이렇게 전기 기술자니 뭐 이런 분들이 다 가셨기 때문에 거기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집을 방문을 했는데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그 동생이랑 자기가 가장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판잣집에서 보니까 그 펌프가 있어가지고 마중물을 보내갖고 저희가 이제 빨래가 태산같이 쌓여 있는 걸 저희가 이제 정말 그 즐거운 마음으로 빨래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작지만은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또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또 갔었을 때는 배 전달식, 배를 저희가 이제 그 전달하게 되었는데, 배 같은 경우는 그 배를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제공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이렇게 이제 그 조사를 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렇게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알코올 중독자 이렇게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알코올 중독자로 사시는 분이 이제 젊은 40대 우리나라 30대인가 40은 아직 안 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배를 기증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서 그분들의 달라진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말 있잖아요. 환경이 더 나아져서 이제 가정에서 정말 이제 그 배로 고기도 잡고 아니면 그 아이들 이제 학교를 보내는 그런 이제 그 교통수단으로도 사용하고 막 이래서 굉장히 많이 좋아진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가슴이 따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로 인해서 이제 3대가 같은 집에서 사는데 3대가 이제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 지금도 이제 생생해서 괜히 제가 먹먹해져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게 이제 다 선망이 되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 그 나라의 그 사람은 그 배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이렇게 주위에 보니까 더 간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그 배 전달식 뭐 이런 걸 거쳐서 그 세세하게 가정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 헌옷 수고 이런 걸 하고 태산같이 그거를 박스를 갖고 가서 그 일일이 이제 가정 가하고 찾아다니면서 그것도 이제 필요한 만큼 이렇게 전달도 하고 막 이런 저런 일이 많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해외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많이 느꼈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작은 힘을 보태면 그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거. 근데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 그나마 이제 그 좀 몸으로 하는 건 너무 힘들지만 돈으로 하는 건 조금 더 몸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윤택한 삶에 가는 길을 좀 인도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이제 저도 이제 몸소 이제 작지만 그 작은 일부터 이제 그러니까 실천하려고 가치 있는 일을 학습 정신으로 이제 이어져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